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돌쇠와 꽃분이라는 두 남녀가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아서 마을에서는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부부였습니다. 둘이 금슬이 좋다 보니 혼이 나면 당연히 자식이 금방 생길 줄 알았으나 몇 해가 지나도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매일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인 꽃분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녀의 머리 위에 갑자기 커다란 용이 한 마리 나타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그녀의 배로 쑥 하고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남편 돌쇠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제가 방금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시오? 뭐 태몽이라도 꾸셨소? 이거 태몽일 거예요. 제 뱃속으로 아주 커다란 용이 한 마리 쑥 하고 들어왔다고요. 아니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오? 이럴 수가, 우리가 드디어 자식을 보나 봅니다. 아니 그것도 용 꿈이라니, 이것은 장차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인가? 부부는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사실 남편 돌쇠의 집안은 원래 양반 집안인데 그 아버지 대에서 집안이 몰락하여 관직도 못하고 평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돌쇠는 매번 다시 집안을 일으켜 보고자 열심히 무예를 수련하여 묵과의 응시를 하곤 하였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몇 번 실패를 한 뒤에는 최근엔 그마저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용꿈을 태몽으로 꿨으니 돌쇠도 그리고 꽃분이도 드디어 훌륭한 인물이 집안에 나올 것이다. 무척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부인 꽃분이는 회임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니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웬 군관 하나가 군사 수십 명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서는 외쳐댔습니다. 지금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급히 군사들을 징집하고 있어이다. 검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나오시오. 나라를 지켜야 하니 누구도 예외는 없어이다. 그리고 하나둘 마을에 남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숨어있는 남정네들은 군사들이 찾아가서 끌어내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행복에 겨웠던 부부에게도 이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옷장 안에 넣어두고 한동안 찾아보지 않던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인, 내가 가봐야겠습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것이니 걱정 마시오. 아니 서방님, 안 돼요. 저 소나무 아래 김대감님 댁 도령은 멀쩡히 걸어 다녀도 안 데려가는데 서방님께서는 망하긴 하셨으나 같은 양반 집안 자제 아닌가요? 어째서 김도령은 안 가는데 서방님은 전쟁터에 간단 말입니까? 김 대감님이 지금은 비록 이곳에 유배를 와 있지만 이 나라의 정승이지 않았소이까? 그런 집안과 나의 집안이 어찌 같겠소? 어쩔 수 없소이다. 그리고 이 마을은 외구 소굴과 가까워서 내가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보탬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가 우리 가족 부인과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올 것이오. 가서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이 나라에서 장차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이 아니겠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렇게 돌쇠도 다른 마을 장정들과 함께 결국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그날부터 떠나간 남편, 떠나간 아들들을 그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꽃분이의 배는 잔뜩 불러 있었고 곧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이 드디어 마을에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드디어 남편들과 아들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하였으며 만삭의 꽃분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마을에 하나둘 전쟁터로 떠나갔었던 마을의 장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 또한 주변 이웃의 남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남편 돌쇠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꽃분이는 몹시 기뻐하며 버선발로 나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잘 모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집 주인분이 돌쇠란 분이 맞는지요? 그런데요.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청년이 손에 든 돌쇠검을 내밀었습니다. 검을 받아들자 청년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 장군님께서,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전쟁터에서 여러 공을 세우셔서 군의 한 부대를 맡아서 장군님이 되셨고 저는 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적과 싸우다가 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대가 퇴각을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쇠 장군님께서 군사들을 모두 다리 건너로 보내시더니 다리를 끊고 적을 막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군사들은 모두 돌쇠 장군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꽃분이는 검을 부여잡고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꽃분이의 치마폭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밝은 달빛마저 흔들 정도로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받은 그날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돌쇠의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꽃분이의 꿈이 맞는지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외우고 그 밖에 어려운 책들도 모두 섭렵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꽃분이는 돌쇠가 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식도 뛰어나지만 인품과 사람도리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아들의 소문이 거래까지 퍼져서 임금이 나이는 어리지만 과거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한 번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이 아들을 한고을 사또로 부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원체 나이도 어린데다가 키도 작고 얼굴도 동안이어서 철부지 젊은이가 사또를 한다고 몰래 뒤에서 비웃곤 하였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이방은 이 어린 사또가 오자 생각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주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뜨내기 사또인 듯하네. 아무래도 내가 손안에 넣고 이 마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건 기회야. 이방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신과 친한 못된 땡중을 불러다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봐, 우리 사또 반나봤지.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아니 처음엔 웬 어린애인가 싶었다니까 자네가 고생이 많겠구만. 고생은 무슨, 이제 이 마을은 내 것이네. 사또가 그런 뜨내기 어린애가 왔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과거에 급제를 하여 사또가 되었는데 아마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 그러니 이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글이나 읽던 어린애가 뭘 알겠나? 걱정 말고 내 말을 들어보게. 이번에 자네가 사또에게 가서 삿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해보게나.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말이네. 어째서 그래야 하는가? 그게 좋은 방법인가? 그렇게 해야 할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린 사또는 당황할 것이고 이런 간단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맬 것이고 어렵고 복잡한 송사가 들어오면 나한테 묻지 않겠나? 그렇게 하나둘 사또로서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야. 그 다음에는 내 손에 넣고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 땡중은 함께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이 마을의 진짜 사또가 되는 것인가? 그럼 나도 한몫 단단히 챙겨주시게. 새로운 사또 나으리. 아무렴 이번 일만 잘 되면 아주 큰 절 하나 지어주도록 하지. 자, 어서 가보게나. 그렇게 땡중은 좋아하며 어린 사또에게 찾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사또 제가 바람에 그만 쓰고 다니던 삿갓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찾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갓은 제가 불가로 입적할 때부터 쓰던 귀한 것입니다. 이 땡중의 부탁에 어리지만 총명했던 어린 사또는 단번에 꽁꽁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이 땡중과 이방이 서로 친한 사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삿갓은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러니 땡중은 바닷가로 날아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또는 포조를 불러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바닷가에 있는 뱃사공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포졸들이 뱃사공들을 모아오니 이 어린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이 스님이 바람에 가시 강가로 날아가 버려서 잃어버리셨단다. 너희들이 이 새갓을 지어 오도록 하거라. 그러니 뱃사공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였습니다. 아니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스님이 갓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저희들이 다시 지어다가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바다에서 바람이 불지 말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 때문에 바다로 갈 바람이 육지로 불어와서 이 스님이 갓이 날아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지어다 바치거라. 그러니 뱃사공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하였습니다. 아이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어린 삿도라 그런지 아주 어이가 없구만. 아니 임금님은 어디 저런 삿도를 보낸 거지. 에휴 걱정된다. 걱정된 사람들은 들리지 않게 삿도의 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삿도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삿갓을 지어올 때 반드시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만 한다. 크기도 아주 커야 한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왜 그리 해야 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왜겠느냐. 그래야 바람에 다시 날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찾아달라고 오지도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말을 들은 뱃사공들은 또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갓을 어찌 만든단 말입니까? 여봐라 어서 만들어 오거라. 내 명을 어길 참이냐. 어린 사또의 호령의 뱃사공들은 황급히 갓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갓을 만들어 가져오면서 뱃사공들은 너무나 무거워서 쩔쩔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을 왜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런데 뭔가 범상치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뱃사공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관아로 무거운 돌갓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린 사또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갓이 왔으니 어서 스님에게 갓을 씌워 드리도록 하거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아주 제대로 씌워드려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스님을 붙잡고 다른 몇 명의 포졸들이 끙끙거리며 갓을 들고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이 진짜 저런 걸 쓰면 내 머리도 목도 무사치 못할 것인데. 이럴 수가. 아이 내가 이 사또를 골탕 먹이려다가 도리어 당하겠구나. 결국 이 땡중은 두려움에 눈물까지 쏟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이방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아니 나를 도와서 이 마을 일을 함께 해주는 이방이 어찌 그런 짓을 시킨다는 말인가.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물며 스님이 되어서 남이 시킨다고 그런 거짓을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 어서 갓을 쓰거라. 결국 땡중은 무거운 갓을 머리에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또에게 빌었고 계속 이방을 부르며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복에 이방 뭐란 말 좀 해보게나? 제발 부탁이네. 자네가 다 시킨 일이지 않은가? 자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땡중을 보며 이방은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또가 그런 이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를 잘라 소매 속에 넣어 오도록 하시오. 그러니 이방은 황급히 나가서 이 수숫대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그게 너무 길어서 미처 소매 속에 다 넣지를 못한 채로 왔습니다. 그러니 모습을 본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이방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 같으시오. 한 1년쯤 된 듯합니다. 그거네 물으시는지요? 이방의 대답에 어린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런 1년이 갓 지난 수숫대 하나도 소매 안에 담지 못하면서 어찌 나를 손 안에 놓고 마음대로 하려 하셨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여서는 안 돼요. 아시겠소? 이방은 어린 사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고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방과 땡중은 어린 사또에게 혼쭐이 났고 이방을 비롯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판결을 보면서 어린 사또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 사또를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꽃분이의 용꿈이 정말 맞았는지 그 후 돌쇠의 아들은 궁에 들어가서 임금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우습게 보다가 된통 망신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편견을 가지시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